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8일 오전 10시 반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미국 측과 방위비 분담 협상을 하면서 1,000억 원의 차이를 가지고 계속 미국을 약올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국의 도움, 더구나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의 도움이 이렇게 값이 싸게 먹히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퍼주기는 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을 내고, 지금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연간 2조 6천억인데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는 한미동맹의 전초기지, 주한미군 분담금을 1,000억을 더 주느냐 못 주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한국과 미국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의도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성격으로 봐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를 유도하기 위한 작전이라고 의심할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해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정책을 일관되게 종합적으로 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에 있는 한일 레이더 갈등은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닙니다. 한일 관계가 망가지면 한미동맹도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입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가 반일 운동단체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결과할 이른바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도 이렇게 서둘러 할 때가 아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합동군 지휘체제인 한미연합사를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그런가 하면은 주한미군의 성격을 평화유지군 또는 남북 사이에 중립하는 군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미략이 김대중, 김정일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게 2000년 이른바 6.15 선언이 나온 그 회담에서 그런 미략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운운도 하지 않고 미군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중립하는 군대, 일종의 평화유지군으로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미군이 철수해버리죠. 이런 여러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대에 걸쳐서 반미를 겉으로 내세우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란 말은 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 협상 문제도 이렇게 약을 올려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주한미군 감축이라든지 철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작전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트럼프는 주한미군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 문제를 거론하면서 여러 번 철수하고 싶다고 했지만 주변에 있었던 매티스 전 국방장관, 켈리 전 비서실장, 틸러슨 전 국무장관 같은 그 훌륭한 관료들이 말렸어요. 그러나 이 세 사람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존 볼턴 보좌관 정도인데, 이분은 지금 발언권이 좀 약하고 트럼프가 고집을 피울 때는 말릴 분위기가 지금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한국과 완전히 반대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입니다. 폴란드의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폴란드에 미군 기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20억 달러를 대겠다고 합니다. 20억 달러를 낼 테니 15,000명의 한 1개 사단 규모의 미군을 상시 주둔시켜달라 해서 지금 교섭이 오가고 있습니다. 또 두다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이 기지 이름을 트럼프 포트로 하겠다. 트럼프 포트, 트럼프 기지로 이름을 짓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또 폴란드는 최근에 간첩 두 사람을 잡았는데 한 사람은 폴란드 전 정보기관원이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중국의 통신회사 화웨이 현지 직원 두 사람이 간첩질을 했다 해가지고 붙들었어요. 지금 미국은 화웨이가 5G 네트워크를 세계 도처에서 깔으려고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거의 막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이런 수사를 한 것은 이것 또한 트럼프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 각도로 20억 달러 되겠다. 또 간첩 수사도 미국이 좋아할 만한 수사를 하면서 꼭 미군 기지를 만들어 달라. 한국은 미군 기지 나가라는 식이고 폴란드는 미군 기지를 꼭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나토 국가입니다. 나토에 가입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권 국가가 자유화가 돼가지고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들어갑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로 자유화가 됐는데 그 뒤에 다시 두 나라가 갈라졌죠. 체코와 슬로바키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아주 모범적인 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이렇게 미군 기지를 원하느냐 하면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쳐들어가서 크림 반도를 그냥 빼앗아 버리고 우크라이나의 동쪽에서 이 반란군을 지원하는 걸 보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로서는 이거 안심을 할 수 없다 하는 그 공포감 때문에 역시 미군이 여기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나토에 가입했기 때문에 미군이라든지 이 나토군이 정기적으로 폴란드에 와서 이 교체 근무를 합니다.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 훈련도 합니다. 항상 수천 명의 나토 또는 미군이 있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기지가 있어야 되겠다. 상설 기지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애걸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왜 그러겠습니까? 폴란드의 역사는 정말 아주 슬픈 역사이기도 하고 영웅적인 역사이기도 하고 한때 폴란드와 한국이 좀 비슷하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러 번 고초를 겪었다.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폴란드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출신 음악가 쇼팽이라든지 폴란드 출신의 큐리 부인 이야기를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읽고 해서 폴란드라고 하면은 뭔가 좀 친근감 있는 나라죠. 공통점은 강대국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다. 폴란드 역사를 보면 한때 강대국이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특히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러시아 이 세 나라로부터 분할도 당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분할이 된 나라입니다. 지도상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폴란드가 공화국으로서 출범을 했습니다. 그때 폴란드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레닌이 이 혁명을 유럽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그 소련군이 폴란드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폴란드에 필수드스키라는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 바르샤바 전투에서 소련군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럽이 공산화되는 것을 막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이 폴란드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1939년
히틀러가 폴란드로 쳐들어가기 직전에 불구대 전의 원수인 스탈린과 불가침 협정을 맺습니다. 그런 다음에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폴란드를 돕는 것을 막아놓고 그다음 폴란드로 쳐들어감으로써 이게 1939년 9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때 소련이 또 폴란드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독일과 러시아가 분할해서 점령을 함으로써 폴란드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구나 소련은 폴란드를 점령한 직후에 1940년에 폴란드의 엘리트들, 주로 군 장교들, 의사들, 관료들 한 2만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카친숲 학살 사건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폴란드가 회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적 인프라를 다 없애버린 거죠. 독일은 또 폴란드로 쳐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을 잡아가고 이렇게 순환을 당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때 인구가 한 3천만 명 되었는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그 20%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600만 명 중에 반은 유대인입니다.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입니다. 600만 명이 죽었는데 이것은 인구 비율로는 독일보다도 소련보다도 더 많이 죽었습니다. 이 폴란드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됐냐? 자유를 찾았느냐가 아니고 스탈린에 점령되는 바람에 스탈린은 막 위성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성국이. 이런 불우한 나라가 폴란드입니다. 그러나 폴란드가 복수를 하죠. 1980년대에 자유노조 운동이 일어납니다. 와이엔사의 노조가 민주화 운동을 펼칩니다. 이게 소련 제국에 큰 충격을 주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 전략적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자유노조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소련 공산 제국이 무너지게 된 말하자면 뇌관 역할을 한 게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의 자유노조. 마침 그때 또 폴란드 출신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레이건, 바웬사, 대처 이런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소련 공산제국을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했습니다. 폴란드로서는 참 일종의 복수를 한 셈이죠. 그래 1989년에 폴란드에서 민주정부가 들어선 것이 그 뒤에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뭐 헝가리, 폴란드, 동독,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차우세스쿠의 루마니아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역할을 한 폴란드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나라를 지킬 것이냐, 강력한 군대, 더구나 자유를 사랑하는 영토적 약심이 없는 미군이 여기에 일개사단만 주둔하면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미군을 아무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 것은 미군이 한국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25를 통해서 5만 4천 명이 죽고 10만 명이 다쳐도 우리를 도와주기만 했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일체 요구하지 않은 나라가 미군이니까 폴란드 이상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이 필요한 것인데 지금 태도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20억 달러를 낼 테니까 이름도 트럼프 포워트라고 붙여줄 테니까 제발 일개사단 여기 배치해달라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를 약 올려가지고 스스로 주한미군을 빼도록 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 폴란드의 행동을 지금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폴란드에 미군 기지가 들어서면은 러시아도 아마 대응 행동을 할 것인데 폴란드는 이제 나토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우크라이나 침략하듯이 폴란드를 침략할 수는 없습니다. 폴란드를 침략하면 나토 국가로부터 응징을 당하니까 아마 폴란드 바로 북쪽에 칼리닌글라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칼리닝그라드에 군사기지를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 러시아와 미국의 대결 구도가 더 심화될 것인데,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폴란드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기지를 줄 것이냐. 이제 돈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돈을 가지고 따지는데 폴란드가 이 방위비 분담을 하겠다고 나서고, 또 폴란드가 다른 나토 국가와 달리 이 국방비가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성공 사례로서, 방위비 분담의 성공 사례로서 폴란드를 이렇게 추켜 세워주기도 합니다. 한국이 식민지로 된 것은 고종이 원하던 것과는 달리, 고종은 미국이 조선을 지켜줄 것이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은 조선을 별로 중시하지 않고 일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리하여 일본이 한국을 먹는 것을 양해했습니다. 미국이 지금처럼 조선을 보호했다면 식민지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빠진다면 한국은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 또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대륙 전체주의 또는 전제 국가에 종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주한미군입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해서 주한미군이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이 조약을 맺은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의의 생명줄을 만들었다. 한민족의 생명줄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 생명줄을 끊으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이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 과연 끊어져 버릴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